오늘도 100권의 고전 읽기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할레드 호세이니의 1000개의 찬란한 태양입니다. 아마 연을 쫓는 아이라는 작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작가죠. 전 세계 수많은 독자들을 울렸던 할레드 호세이니가 이번에는요, 아프가니스탄의 그 비극적인 현대사를 두 여섬의 시선으로 아주 깊숙하게 파고듭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 장 한 장 넘겨보시죠. 자, 1000개의 찬란한 태양. 제목이 정말 아름답죠? 이게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시구에서 따온 건데요. 벽 뒤에는 1000개의 찬란한 태양이 숨어있는 도시. 17세기의 페르시아 시인이 카불이라는 도시를 보고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 찬란한 제목과는 정반대로 소설이 그리는 아프가니스탄은 태양이 완전히 가려진 땅입니다. 특히나 여성들에게는 정말 지독하리만큼 혹독했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눈부신 희망과 잔혹한 현실의 극명한 대비, 바로 여기서부터 이 거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책을 딱 펼치면요, 이슬람, 탈레반, 부르카, 솔직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풍경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거 너무 먼 나라 이야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낯선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건 놀랍게도 너무나 낯익은 가슴 아픈 순간들이에요. 그게 참 신기하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던 한 소녀의 작은 소망이라던가 절망적인 폭력 속에서 기적처럼 피어나는 여자들의 연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모든 걸 내던지는 숭고한 희생 같은 것들이요. 이런 보편적인 감정들이 마리암과 라일라, 이 두 주인공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심 속으로 파고드는 거죠. 깊은 울림을 주면서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아주 작은 씨앗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아버지라는 존재요. 이 소설의 두 주인공, 마리암과 라일라의 운명은요, 정말 신기하게도 각자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길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 아버지는 딸의 앞을 꽉 막아버리는 벽을 쌓았고요. 다른 아버지는 그 벽 너머의 세상을 보라며 창문을 활짝 열어주었죠. 완전히 다른 두 아버지, 그리고 그로 인해 시작된 두 개의 운명. 한번 들여다볼까요? 왼쪽을 보세요. 마리암의 아버지, 잘릴입니다. 이 사람은요, 헤라트에서 잘 나가는 사업가였어요. 돈도 많았죠. 하지만 사생아로 태어난 딸 마리암을 자기 체면 때문에, 사회적 평판 때문에 저 멀리 외딴 오두막에 숨겨두고 키웁니다. 마리암에게 아빠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선물 사들고 찾아오는 손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정작 딸에게 정말 아빠가 필요한 순간이 오니까 매정하게 외면해버리죠. 그야말로 꽉 닫힌 문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자, 이번엔 오른쪽. 라일라의 아버지 바비를 볼까요? 교사 출신인 이 아버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포탄이 날아드는 전쟁 속에서도 딸 옆에 앉아서 책을 읽어줘요. 세상으로 향하는 열린 창문이 되어준 거죠. 바비에게 딸 라일라는 숨겨야 할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교육을 통해 이 무너진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를 다시 일으켜 세울 희망, 바로 그 자체였던 겁니다. 마리암의 어머니 나나가 딸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 바늘처럼 남자는 언제나 여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한단다. 이 말 정말 가슴이 미어지지 않나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던 한 여자가 얻은 이 끔찍하고 냉소적인 진실이 안타깝게도 딸 마리암의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잘릴의 행동이 이 말을 그대로 증명해 보이죠. 마리암이 15살에 어머니를 잃고 혼자가 되자 잘릴은 그녀를 보호해주기는커녕 30살이나 많은 구두장이 라시드라는 남자에게 강제로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냥 평생의 짐을 덜어내려는 비겁한 선택이었던 거죠. 이 일로 마리암의 삶은 그야말로 끝없는 인내와 폭력의 어두운 그늘 속으로 완전히 빨려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라일라의 세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바비는 늘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은 기다릴 수 있지만 교육은 그럴 수 없다. 결혼보다 중요한 건 바로 너 자신, 너의 지성과 너의 잠재력이라고요. 정말 멋진 아버지죠? 바비는 굳게 믿었어요. 이렇게 교육받은 여성들이야말로 이 폐허가 된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요. 아버지에게 받은 이런 절대적인 믿음과 지지, 이게 라일라의 마음속에 아주 깊고 단단한 자존감과 희망의 뿌리를 내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뿌리는 훗날 라일라가 정말 모든 걸 다 잃는 절망의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되어주죠. 자, 이렇게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다른 운명을 타고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개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가 이 둘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는 결국 전혀 다른 삶을 살던 두 여성을 라시드 집이라는 하나의 감옥, 바로 그곳에서 만나게 만들죠. 이 연표를 좀 보세요. 아프가니스탄의 수십 년에 걸친 비극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1979년 소련이 침공하면서 모든 게 시작됐어요. 그 뒤로는 끝없는 내전이 이어졌고요. 결국 1996년에는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 여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시대였죠. 이 끔찍한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마리암의 삶은 점점 더 고립되었고, 라일라는 사랑하는 가족과 꿈꾸던 미래를 한순간에 폭격으로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맙니다. 고아가 된 라일라가 이웃이었던 라시드와 마리암의 집으로 구조되면서 두 여자의 운명은 마침내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집에 라시드가 있었습니다. 마리암의 남편이자 이제는 라일라의 남편까지 되는 인물이죠. 이 라시드라는 인물은요, 그냥 못된 남편 한 명이 아니에요. 당시 아프가니스탄 사회 전체를 짓누르던 그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가부장제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첫 번째 아내인 마리암을 수십 년 동안 학대했고요. 이제는 젊고 아름다운 라일라를 두 번째 아내로 들여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죠. 라시드의 집은 이 두 여성에게는 그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가장 위대한 희망이 싹 트는 법 아니겠습니까? 라시드라는 폭력적인 남편, 이 공동의 적 앞에서 처음에는 서로를 으르렁대고 경계하던 두 여성이 점차 서로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시작합니다. 혐오와 질투를 넘어서 상상도 못했던 위대한 연대가 시작되는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처음엔 당연히 경쟁자였어요. 특히 마리암 입장에서는 젊고 예쁜 라일라가 자기 자리를 빼앗으러 온 침입자처럼 보였겠죠.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생겨요. 바로 라일라가 딸 아지자를 낳으면서 모든 게 바뀝니다.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마리암이 이 작은 생명, 아지자에게서 생전 처음으로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매개로 두 여성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동맹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시드의 폭력이 정말 그 끝을 모르고 치솟을 때 이들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는 서로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쌓아 올린 두 여성의 연대. 하지만 이 관계는 결국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라시드의 광기 어린 폭력이 라일라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바로 그 순간, 마리암은 자신의 남은 생 전체를 걸어야 하는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라시드가 벨트로 라일라의 목을 졸라서 정말 그녀를 죽이려고 하던 바로 그 찰나,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리암은 단 한 번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녀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 정원에 있던 삽을 들고 들어와 남편 라시드의 머리를 내리치죠. 평생을 그저 순응하고 인내하며 살아왔던 마리암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행한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저항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행동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리암의 이 행동은요, 수십 년간 쌓인 원한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건 오직 라일라와 그녀의 아이들, 그러니까 다음 세대만큼은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사랑에서 비롯된 결단이었습니다. 마리암은 라일라와 아이들을 멀리 도망시키고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 쓴 채 탈레반의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경기장에서의 공개 처형을 아주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그녀의 숭고한 희생은 완성되죠. 마리암이라는 하나의 태양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 남긴 그 사랑과 희망의 씨앗이 이제 라일라의 삶 속에서 비로소 이 책의 제목처럼 1000개의 찬란한 태양으로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거든요. 마리암 덕분에 기적처럼 새로운 삶을 얻은 라일라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첫사랑 타리크와도 재회하고 파키스탄에서 잠시나마 평화를 누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아요. 탈레반 정권이 물러났다는 소식을 듣고 폐허가 된 고향 카불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뭘 하느냐? 뒤늦게 후회한 마리암의 아버지 잘릴이 남긴 유산을 찾아서 그 돈으로 고아원을 다시 짓고 그곳의 교사가 됩니다. 한번 보세요. 아버지 바비가 그토록 강조했던 교육의 꿈을 실현하고 동시에 마리암이 보여주었던 그 끝없는 사랑을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것. 라일라는 자신을 살게 한 두 사람의 유산을 온몸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딱 덮고 나면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나는 과연 어떤 유산을 남기는 사람인가? 나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나는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 또 어떤 어른으로 기억될 것인가? 체면 때문에 비겁한 회피로 딸을 불행에 빠뜨린 잘릴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굳건한 믿음으로 딸에게 희망의 뿌리를 심어준 바비의 길을 갈 것인가? 이 소설은 아프가니스탄의 두 여자 이야기를 넘어서 결국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어떤 유산을 남길 거냐고요. 이 책은 고전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 어머니들이 묵묵히 감당하셨을 그 모습, 또 우리 아버지들의 뒤늦은 후회를 떠올리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깊이 돌아보게 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할레드 호세이니의 또 다른 작품,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연을 쫓는 아이, 그리고 산이 울렸다, 또 꼭 함께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고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